안녕하세요, 루정입니다. 시장에서는 전일 공개가 된 FOMC 의사록을 소화를 하면서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그간 투자자의 우려를 완화했다고 평가를 했고요. 연준이 예상보다 긴축의 강도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는요, 혼조세를 보였지만 향후 경기 침체를 반영할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직전 주보다 8,000건 감소한 21만 건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2주 만에 감소한 수치인데 전문가 예상치인 21만 5천 건을 하회를 했습니다. 또 다른 상승 배경에는 소매업체인 메시의 견조한 실적 전망에 상승을 유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이던스의 상향 전망이 연준의 두려움을 약화를 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장 메시는요, 플러스 19.31%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엔비디아의 다음 분기 가이던스 영향으로 많이 걱정을 했던 장이었지만 소매업체인 즉 백화점 등 견조한 실적을 바탕이 되어서 상승으로 이어진 점에 대해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장 엔비디아는요, 플러스 5.16%가 상승을 하면서 이거래일 전에 마이너스 7%의 하락을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는 날인데 엔비디아가 퇴출이 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중국이 독점하던 반도체 핵심 원료인 히토류가 미국에서 역대급 매장량이 발견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97%가 중국이었던 히토류가요, 미국 네브래스카주에서 대량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가장 큰 히토류 매장지인 MP 머티리얼즈의 마운틴 패스의 뒤를 잇는다고 하고 있고요. 또한 비교적 높은 등급의 니오뷴과 스칸디움 그리고 티타늄 외에도 다양한 양의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중국에게만 끌려가야만 했던 히토류 시장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공장들이 하나둘씩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공장으로 확장을 하는 모습이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3대 지수 모두 장 초반부터 상승으로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에는 3대 지수 모두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빅스 지수입니다.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한 모습이었지만은 그에 반해 공포 지수는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29강까지 내려와야 시장에서의 안정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27 구간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큰 변동성 없이 횡보 구간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대로만 진행이 되어진다면 증시의 바닥권이라는 것이 확인이 가능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루시드 차트입니다. 어제는 플러스 8.25%가 상승을 한 18.89로 마감을 하였고요. 애프터 장에서는 0.16%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오더플로우 보시면 오랜만에 라지 스케일의 대량 매수가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플로우가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분봉 보시면 나스닥의 흐름과 유사하게 흘러간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장 초반 공매도 수량을 상환을 하면서 큰 상승으로 유도를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장 마지막에는 다시 공매도 수량을 빌리면서 주가를 누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공매도 상환 기간이 1.5일에서 1.7일 정도 걸리는 것을 보면요, 다시 빌린 공매도 상환이 화요일 정도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제의 최저점은요 17.17이었고요. 최고점은 19.30까지 올라가면서 플러스 1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20불 라인을 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를 또 한번 하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반드시 20불 라인을 넘어서 안착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의 탄소 배출이 없는 세계 최초의 도시이면서 100% 청정 에너지에 의존하는 네옴시티 건설 현장입니다.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고요. 루시드의 가장 기대가 되는 이 SS 저장 시스템과 네옴시티와의 연결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사우디 소식은요, 가까운 미래에 많은 부분의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를 현지에서 제조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세계에 잠재적인 전기 자동차 조립 공장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의 전기 자동차 조립 공장은요, 한 군데는 루시드로 확정이 난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애플의 폭스콘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애플카에 대한 핵심 인력 유출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테슬라 출신 전문가도 이직을 하였었고요. 25일에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보조 소프트웨어인 오토파일럿 개발 책임자로 있다가 지난해 8월 애플에 입사한 크리스토퍼 무어가 최근 자동차 레이저 센서 등 생산업체인 루미나로 이직을 하였답니다. 애플카 인력 이탈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애플카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일까요?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쌍용이 사우디에 공장을 설립한다고 한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쌍용은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인데 아닌 것 같고요. 한 군데는 어디인지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루시드 모터스가 2022년 5월 18일에 사우디 관계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첫 해외 시설을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스튜디오 진행 상황을 보고 싶은데 아직 업로드된 영상 및 사진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진행 상황이 올라오면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의 품질에 관련하여서 빌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두 명의 최고 경영진 간의 역할을 바꾼다고 하고 있습니다. 루시드 측에서 럭셔리 이미지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겠고요. 현재 품질 관련 업체를 다른 곳으로 바꾸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경영진까지 역할을 바꿀 정도면 어느 정도 초강수를 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겠고요. 바뀌어진 역할과 다른 업체를 바꾸면서 루시드 품질이 얼마나 개선이 되어질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억만장자인 필립 라퐁이 EV 주식에 베팅을 한다고 합니다. 테슬라와 리비안, 루시드, 이 매니지먼트는 LCID 주식 2.96 밀리언 쉐어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펀드 포트폴리오의 0.55%를 구성을 합니다. 루시드는 펀드의 30번째로 큰 포지션이고 지분 가치는 1분기 말에 75.41 밀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현재도 많은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점유율은 71%가 넘습니다. 기관 점유율을 어디까지 끌어올릴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피터 롤린슨의 에피소드 2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한번 시청을 해 보셔야 할 부분이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두 개의 모델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루시드는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으며 EPA에서 500마일 이상의 주행 거리를 달성을 했고 21분 만에 300마일을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 자동차의 내부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포츠의 핸들링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것은 우연이 아닌 루시드에서의 수년 동안 팀 전체에 대한 사랑의 노력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기술을 통해서 가격을 낮출 수가 있었고요. 사내 자체 기술과 앞선 기술을 구현하고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루시드 에어의 뒷좌석에 럭셔리한 안락함과 완전한 공간이 있었고 웅장하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전직 농구 선수 2명을 초대하여서 얼마나 넓은지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키가 정말 크네요. 한 사람은 환상적이고 잠이 들 수 있고 너무 편하다고 말을 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너무 만족스럽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밖에서는 작고 내부는 큰 차를 만들고 싶어 했고요. 외부가 큰 게 좋다는 사람도 있다고는 하지만은 피터 롤린스는 더 민첩하기를 원해서 이것들을 했다고 합니다. This
And this. And this. 어떻게 해서 뒷좌석의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수많은 기술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훨씬 더 저렴한 형태의 전기 자동차로 전환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꼭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화끈한 장이었던 만큼 오늘 불금 역시도 화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